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해수는 움직이고 있어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표층 순환이었어요. 해수는 여기가 위도죠. 해수는 위치에 따라서 수온과 염분이 달라요. 이 때문에 해양에서는 표층 해류와 다른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온과 염분 차이에 따른 물의 움직임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이트를 사용하여 파란 색소를 탄 얼음물을 수조의 한쪽에 가만히 떨어뜨립니다. 스포이트를 사용하여 빨간 색소를 탄 소금물을 수조의 한쪽에 가만히 떨어뜨립니다. 실험에서 본 바와 같이 얼음물이 가라앉아서 퍼지는 것은 수온이 낮은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퍼지는 거죠. 소금물이 가라앉아서 퍼지는 것은 염분이 높은 물, 그러니까 이 소금물의 농도가 높은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퍼지는 거예요. 이건 다 밀도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앞에서 했던 실험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순환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극지방의 경우에는 수온이 낮잖아요. 그리고 염분은 높잖아요. 이렇게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극지방의 바닷물은 밀도가 크죠.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아래쪽 심층으로 이 바닷물 해수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해수는 해양 바닥을 따라서 매우 느린 속도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지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닷물을 심층수라고 해요. 깊은 심인 거죠. 깊은 층에 있는 물, 바닷물 해서 심층수라 하고요. 우리 앞에서 해수의 연직 분포에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배웠잖아요. 이 심층수가 바로 심해층을 이루고 있는 바닷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해양 바닥을 따라서 매우 느린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것이 이 심층수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는 상층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랑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층수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표층으로 떠오르게 되겠죠. 이러한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오른 이 바닷물은 예전에 배웠던 그 표층순환, 표층순환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해수 전체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순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괄호는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대서양이잖아요. 북대서양 북극 근처 해역에서 해류가 가라앉아서 해양 바닥을 이렇게 따라 흐르다가 여기 적도잖아요. 적도 부근에서 표층으로 올라와서 표층순환과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층순환을 배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위도를 보시면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해양 바닥을 따라서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뭐예요? 아까 앞에서 실험했는 거와 같이
극지방의 해수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층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바로 수온과 염분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층순환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한겨울의 그린랜드 해안. 수표면이 꽁꽁 얼자 더더욱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급격히 높아진 바닷물이 거대한 물기둥의 형상을 이루며 바다 밑바닥으로 쏟아져 내린다. 물기둥의 지름은 좁으면 수백 미터, 넓으면 1km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한 수백 개의 물기둥은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이는데 아마존강 100개에 해당하는 부피와 맞먹는다고 한다. 해저에 도착한 물기둥은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더 깊은 시면으로 흘러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심해 해류의 정체다. 심해의 절벽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모습은 엄청난 규모의 수중 폭포를 연상하게 하는데, 해저 능선과 절벽을 따라 물기둥은 수심 4,000m까지 흘러내려간다. 이제 심해 해류는 미국 해안을 따라 대서양 남단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다. 대서양의 서쪽 벽만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지구의 자전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맘때쯤이면 심해 해류의 폭은 100km에 달한다. 하지만 속도는 아주 느려서 초당 10cm밖에 전진하지 못한다. 심해 해류는 대서양뿐 아니라 남극해에서도 발생한다. 하지만 남극해 쪽에서 가라앉은 바닷물은 대서양의 것보다 더 차며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남극해에서 형성된 물기둥까지 합류하면서 심해 해류는 이제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 남극 대륙을 끼고 살짝 방향을 틀면서 심해 해류 한 줄기는 인도양으로, 다른 줄기는 태평양으로 진출한다. 태평양으로 빠져나간 줄기는 곧장 뉴질랜드 해안으로 들이닥치는데 바로 그곳에 엄청나게 깊고 거대한 해구가 위치해 있다. 커마디 해구의 깊이는 무려 10,000m다. 그린랜드에서 출발한 심해 해류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이 거대한 해구를 메우기 시작한다. 그린랜드에서 태평양까지의 거리는 무려 5,000km. 그토록 먼 거리를 이동한 심해 해류는 마침내 추진력을 잃고 천천히 이곳의 따뜻한 바닷물과 섞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곳 북태평양이 심해 해류의 종착역인 것이다.
여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수중으로 떠오른 심해 해류는 이러저러한 다른 해류 체계에 편승하여 다시 그린랜드 해안으로 돌아간다. 바닷물의 이러한 대규모 이동을 대양 대순환 해류라고 부르는데 이 체계는 지구의 기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우선 따뜻한 물을 북쪽 해안으로 끌어다 줌으로써 혹독하게 추운 지역에 온화한 날씨를 선사한다. 그와 동시에 열대 바다가 끝없이 더워지지 않도록 억제해준다. 심해 해류의 온도는 섭씨 2도 정도. 차가운 물이 해저로 지나감으로써 심지어는 적도 지역의 바닷물도 현저히 기온이 떨어지게 된다. 쉬지 않고 전 세계를 주황하는 대양 대순환 해류는 이처럼 열대 바다는 식혀주고 추운 바다는 덮여주는 역할을 한다. 지구 전체를 총괄하는 일종의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인 것이다. (2번)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지구 전체에서 바닷물이 큰 순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순환의 기능 중에서 가장 주된 기능은 열을 운반한다는 거예요. 앞에 기권에서 얘기했는데요. 이 저위도 지역의 경우에는 열이 남잖아요. 왜냐하면 기억나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비교했을 때 중위도 지역은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저위도의 경우에는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저위도 지역은 복사 에너지가 과잉 상태였어요. 그리고 고위도 지역은 반대로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보다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서 복사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라면 저위도는 복사 에너지가 과잉되니까 끝없이 더워지게 되고 고위도는 복사 에너지가 계속 방출되는 상태니까 끝없이 추워지게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러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에 이 연결되어진 해수 전체의 순환으로 인해서 이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열이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위도나 고위도 지역도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저위도 지역은 열이 남았는데 그 남은 열을 고위도로 줬으니까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상으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저위도 지역에서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더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위도도 마찬가지로 고위도의 경우에는 열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위도로부터 열을 받았으니까 끝없이 추워지는 게 아니라 이 고위도의 경우에도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에 의해서 열이 운반되니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 모든 지구의 위도별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것이 이 바닷물 순환의 가장 주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나머지 기능들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해안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고위도 해안 지역은 저위도에서 온 따뜻한 표층수로 인해서 기후가 따뜻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저위도 해안 지역은 차가운 심층수로 인해서 기후가 서늘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안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산소와 영양 염류를 운반해 주게 돼요. 앞에서 배웠는데 고위도의 해수는 산소와 영양 염류가 풍부하잖아요. 이런 산소와 영양 염류가 풍부한 고위도의 해수가 가라앉아서 결국에는 저위도에서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저위도는 산소와 영양 염류가 부족한 해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와 영양 염류가 풍부한 고위도의 해수가 산소와 영양 염류가 부족한 저위도 지역으로 운반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이런 해수의 순환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산소와 영양 염류가 풍부해진 저위도 지역에서도 산소와 영양 염류가 풍부해야지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바다 생태계가 풍성하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 지역에서도 풍부해진 산소와 영양 염류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가 풍성하게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